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 어떻게 바꾸려 하나, 세금 올려서 집값 못 잡는다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출과 세제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최근 핫 이슈의 뉴스 기사를 읽어보고 앞으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금융위원회 개인별 DSR 규제, 기분양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적용 안 돼 라고 하는 뉴스 기사입니다. 얼마 전 4.29 대책으로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었죠. 이 기존에는 개인별 DSR 40% 적용을 하지 않고 은행별 DSR 40%를 적용했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그리고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연소득 8천만 원 초과인자가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한 경우에 은행별 DSR을 적용했었는데요. 앞으로 7월 달부터는 주담대인 경우에는 전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개인별 DSR 40%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인 경우에 개인별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4.29 대책의 이 대출 규제는 2030 세대에서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었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산다라고 하는 이 영끌을 차단하고 투기를 차단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이 가장 큰 목적은 이 주택가격 상승의 어떤 제동장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대출 규제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계부채 증가율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참고로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7.9%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5 내지 6%, 내년에는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차주 단위 DSR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7월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 매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매물에 매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 가격대의 집값은 강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뉴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얼마 전 4.29 대책 내용에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이 경우에는 통상 잔금 대출로 대환을 했었는데요. 이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DSR 기준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기분양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 각 은행으로 행정지도를 내려보냈는데요. 이 근본 대책은 행정지도 시행일 2021년 5월 17일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5월 16일까지 이미 했다면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과 이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입장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거나 착공 신고를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의 경우에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숨 돌리고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더라면 시장의 혼란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정의는 이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을 포함하는데 다만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이나 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주택재산세 완화 오케이, 종부세 양도세는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최근에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까지 이 세제를 일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재산세를 보면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3년간 2023년까지죠. 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를 인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과표가 0.6억 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3억에서 3억 6천 이하는 0.4%에서 0.3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사실 이 0.05% 하면 이 감면액으로 따지면 18만원 이하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생색내기용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에 아파트는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세 번째 뉴스로 종부세 완화 방안 검토를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부터 부과가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부터이죠. 당장 올해부터 바뀌는 이 종부세율을 한번 보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3억 원 이하는 0.5%에서 0.6%로 6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0.2%가 상승하고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들은 6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1.3%에서 2.2%로 0.9%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12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이라면 1.8%에서 3.6%로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이 기존에는 0.8%가 적용될 게 0.6%가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0.2%포인트가 인하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주택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던 주택을 최종 매각을 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이 과세 이연 제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액공제도 좀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해서 총 80%를 공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제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종부세 완화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말합니다.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고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직접 12억 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 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헤럴드 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이 종부세가 기가 막혀 서울 상위 1% 아파트 39억 넘어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서울의 상위 1% 아파트가 되려면 시세로 39억이 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 4월 28일 날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전국의 3.7%를 뺀 96.3%가 9억 원 이하이고요. 서울만 보면 84%가 9억 원 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국의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이고 서울은 16%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라고 합니다. 2008년도 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 그때 상위 1% 주택에 부과하는 일명 부자세라고 그랬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위 1%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 박스 안에 보면 15억 원 초과를 보면 1.1%죠.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은 1.9%입니다. 그리고 서울만 보면요. 12억 원 초과는 9%이고요. 상위 1%는 공시가격 27억 원이 넘어야 서울에서는 상위 1%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얼마 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자료인데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 경계값 및 평균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제가 오른쪽에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연도별 상위 1% 공시가격은 이 전국 공동주택과 서울 아파트로 나눠봤고요. 2008년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는 9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억 3천만 원이었고 2021년도는 1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좁히면요. 2021년도는 상위 1% 아파트가 27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27억 2천만 원의 서울 아파트가 바로 39억 원 정도 시세라고 합니다. 이 최초 종부세를 만들었었던 이 상위 1% 부자 2008년도 13년 전에 그 취지에 맞게끔 현재도 같이 이 재설정을 한다고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의 공시가격이 15억 원 초과가 되어야 최초 만들었었던 취지에 맞는 거죠.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났을 때 상위 1%의 공시가격은 아마도 3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시가격 12억 원도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 기사는 한국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강남 3구도 아닌데 나도 종부세 대상? 세금 폭탄 날아온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전용 84제곱미터로 모두 동일한 단지들인데요. 사당동의 롯데캐슬, 세종시의 가온마을 4단지, 아현동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그리고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인데요. 예전에는 강남 3구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 84제곱미터는 대부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이 2020년도 작년은 30만 9,164가구였는데 올해 52만 3,983가구로 약 7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168만 가구에서 40만 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4분의 1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표의 오른쪽을 보면 이 주요국 GDP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한국이 OECD 37개 국가 중에 3위입니다. 영국, 프랑스, 한국. OECD 평균은 1.96%라고 하는데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비중입니다. 매우 높은 편이죠. 다음은 양도세 취득세 완화 논의도 점화, 합의까지는 험로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는 당장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양도세율을 한번 볼까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부터는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의 플러스 30%로 바뀝니다. 이 기본세율이 최고 45%까지 되어 있는데요. 만약 45%라고 하면 75%에 지방세 7.5%까지 82.5%죠. 누가 팔겠습니까? 양도소득 중에 82.5%는 국가가 가져가고 17.5%만 소유자가 가져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팔겠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양도세율을 이렇게 대폭 인상했던 목적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끔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요. 시장에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버티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쏟아지질 않았던 겁니다. 6월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뻔합니다. 매물 부족에 다시 가격 상승. 세금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팔겠습니까? 이 두 번째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논의도 있다고 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이고요.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실거래가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 부분도 공시가격 12억 원 정도인 15억 원 정도로 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 원을 돌파했다죠. 이 경기도는 5억 원이 넘었고요. 지난 4월 26일 날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실수요자이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시세에 맞게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때 이 취득세 경감안도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이 이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인데요. 이 현재는 6억 원 이하는 1%, 7억 5천은 2%, 9억 원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거래가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1억 원이고 경기도가 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취득세를 줄여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7억 5천 정도의 1%, 9억 원의 2%, 12억 원의 3%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최종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세를 낮춰야 사고 싶은 사람 사고 팔고 싶은 사람 팔 수 있고요. 보유세는 선진국 스타일로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올리지 마시고 서서히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 1주택인 사람, 고령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결론이 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은 5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